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서비스 조직 내에서 기술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윤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 이제 노트가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IT 운영 고도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변의 IT 환경이 실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운영 관점에서도 그에 맞게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앞으로 한 20여 분 정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 내용을 좀 목차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운영 환경에서 지원되는 기술 지원 서비스의 세대별 방향성을 알아보면서 최신 기술 지원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IT 운영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해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환경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실제 운영 상황에서 준비된 역량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별 기술 지원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시스코는 1세대 기술 지원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이전부터 지원해드린 기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때는 IT 구조와 이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양 같은 것들이 지금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었죠. 그리고 구조도 단순해서 해당 장비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이슈들만 빠르게 해결되면 운영상 큰 문제가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가 또 나오면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 지원 서비스가 나오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어떤 기술적 접근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연계된 IT 인프라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 시스코에서는 ACI라든지 SA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들이 적용되면서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대와는 좀 다르게 실제 운영상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상은 그 특정 장비에서 확인이 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그 장비 외적인 부분까지 확인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시스코에서도 시스코 제품 외적으로 연결된 타사 제품까지 같이 확인해서 이슈를 해결하는, 그래서 기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3세대 기술 지원 서비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 3세대 기술 지원 서비스는 저희는 이제 Success Tracks라는 이름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1세대와 2세대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그대로 포함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장비 혹은 솔루션에 대한 그 기능 활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기능들이 탑재돼서 발매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나온 3세대 기술 지원 서비스가 왜 나왔는지 배경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기존 세대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복잡한 IT 운영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되는 우리 주위의 모든 비즈니스가 결국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산업으로 이제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일상의 모든 활동을 결국 우리 주위에서 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내용들, 우리가 주위에서 활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IT 플랫폼을 통해서 처리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되는 데이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비즈니스와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장애 등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도 높아지게 되겠죠. 이를 운영하기 위한 IT의 어떤 구조적 복잡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단어들이 현대 우리 IT 운영
운영의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현실에 대비해야 될까요? 결국은 기존의 1세대와 2세대에서 진행했던 수동적인 대응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응으로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단어와 표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운영을 위해 도입하는 IT 솔루션의 도입 과정부터 운영 그리고 최적화까지의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고 솔루션 활용을 최대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많은 데이터들을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이를 장애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끊임없는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운영자 환경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학습을 통해 늘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응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IT 운영 환경 고도화를 위한 이러한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고 해도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차세대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IT 운영 고도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항목을 통해서 해결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지원 서비스는 특징이 모두 통합된 하나의 포털에서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를 CX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CX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사후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스코 포털 기능을 이용해서 기술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더욱 빠른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전문가 가이드입니다. 우리 기술 전문가 그룹에서 여러분들께 웨비나를 전달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고객사의 실제 1대1로 방문을 드려서 고객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고객의 환경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점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러한 가이드 지원을 통해서 고객이 도입한 운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 기술을 통한 인사이트와 분석에 관한 지원입니다. 고객사의 자산 관리 혹은 보유하고 계신 자산의 운영 안정성 그리고 최적화 관련한 분석 지원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장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학습입니다. 고객의 사용 환경, 즉 도입하시고 운영, 그 다음에 최적화까지 현재 고객이 진행하는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아서 운영 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빨라진 사후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실시간 자산 관리가 가능한데요. 특히 자산 관리 같은 부분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 자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운영 환경에 대한 어떤 선제적으로 취하는 어떤 취약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 가이드하고 그다음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통해서 운영 능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IT 운영을 하시는 데서 고도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설명만 드렸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고객의 어떤 예시를 통해서 고객사 IT 운영 환경을 시나리오별로 한번 설정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산 관리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 취약성, 즉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다가 보안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받으셨을 때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겪고 있는 실제 크래시 나는 부분, 그래서 장비가 릴로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방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OS 버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OS 버전을 권고받아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CX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데모 고객은 1,200여 개의 장비를, 이제 시스코 장비를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도래하는 오래된 장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내년에 이제 사전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어떤 플랜에 좀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CX 클라우드 포털에 접속을 한번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털에 들어가서 이 자산에 관련한 부분을 이제 탭을 한 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필터링을 통해서 앞으로 6개월이나 12개월 안에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장비의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고객은 1,200여 개라는 굉장히 많은 장비를 운영하면서도 그동안의 장비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4개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보니까 6,500 장비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장비 2대가 오래된 장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BGL 14.1로 시작하는 이름의 장비에 대해서 좀 더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비에 대한 이제 서머리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 장비가 6,500, 꽤 오래된 장비죠. 구형 장비이고 이 장비의 아이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OS 버전은 무엇이며 실제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나와 있네요.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2024년 4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현재 기술 지원 대상으로 지금 SuccessTracks라는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워런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화면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장비가 현재 실제로 산타클라라에서 모종의 이제 위치에서 운영 중인 장비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서 하드웨어 탭을 눌러봐서 좀 더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비에 대해서 시리얼 번호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장비가 계약되어 있는 이 서비스 계약 번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 하단에 실제 이 장비의 생명주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6,500 장비는 그동안 잘 판매가 되다가 2019년 4월 30일에 단종이 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24년 4월 30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이 장비가 전체적인 이 생명 주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노란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 위치에 있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관리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안 취약성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특정 장비 그리고 특정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보안 취약성에 이제 확인된다는 어떤 내용들을 시스코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스코는 뭐 리콜이라고 하는 필드 노티스라든지 아니면 보안 취약성에 관련한 내용들은 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공개는 하고 있지만 그 보안 취약성에 해당되는 컨디션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운영 장비에 해당되는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장비에 대한 해당 장비가 언제적에 만들어진 장비인지, 그 해당 장비는 무슨 OS를 쓰고 있고 어떤 기능들을 쓰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야
이 장비가 시스코에서 얘기하는 보안 취약성에 걸리는 장비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그것을 어떻게 CX 클라우드 포탈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X 클라우드 포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한 섹터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 크리티컬한 부분만 필터링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10가지의 보안 취약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보면 이제 affected asset이라 그래서 이 보안 취약성에 지금 해당되는 장비가 25개나 있는 첫 번째 라인을 한번 클릭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은 보니까 DHCP 관련한 보안 취약성에 관련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affected asset이라 그래서 이 보안 취약성에 지금 이 고객이 운영하는 25개의 장비가 해당되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potentially affecte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이 보안 취약성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실제 고객이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지금 데모 화면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실제 해당되는 장비들만 25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무엇이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당 장비 리스트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좀 더 들어가서 그 장비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해당 장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적 문의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오픈 A 케이스라는 탭을 바로 눌러서 기술지원센터에 연락을 하고 필요한 기술적 문의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보안 취약성에 관련한 내용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 중에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제 크래시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예방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X 클라우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래시 관련한 내용들을 쫙 보니까 이 데모 고객은 다행히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하이에 걸리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미디움에 걸리는 부분들만 쫙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크래시 리포트에서 미디움의 중간 단계의 크래시 위험도라는 것은 당장의 위험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위험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혹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해서 이런 위험도를 낮추는 것을 권고하는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래시 리스크에 있는 첫 번째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클릭을 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했더니 이 해당 장비는 시스코 AI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바가 이렇게 있죠. 만약에 이 고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 그러면 아마 이 바는 미디움이 아니라 아마 로우로 아마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데모 환경이다 보니까 고객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하드웨어 9200 장비에 소프트웨어가 뭐 16.9.2를 쓰는 상황에서 콜홈이라는 기능과 ACL이라는 기능을 썼을 때 크래시가 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밑에 있는 서제스션 버튼을 눌러서 실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 권고를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기술적 사항은 케이스를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크래시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OS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권고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구매를 하신다거나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차세대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는 여러분께서 실제 운영 중인 어떤 환경에서 OS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합한 OS 버전을 권고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CX 클라우드 포털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탭을 눌러가지고
실제 지금 당장 소프트웨어 운영적인 차원,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좀 크리티컬한 부분만 먼저 필터링해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43개의 제품군에 대해서 OS 버전이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두 번째 제품을 보니까 실제 이 어떤 소프트웨어가 좀, 이 소프트웨어 버전이 좀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버전을 쓰면서 해당되는 현재 작동 중인 장비가 150대 되는 이 장비, 이 두 번째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분석한 시스코 AI가 다음과 같이 이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예, 지금 운영자님, 지금 현재 운영자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버전은 2019년 3월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버전인 16.11.1 버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AI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버전이 내포하고 있는 버그가 521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 버그도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크리티컬한 거, 중간인 거, 아니면 좀 로우인 부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데 그 중에 좀 굉장히 위험한 내용으로 보이는 버그가 300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ecurity Advisory, 보안 취약성 관련한 부분도 보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39개나 내포한 소프트웨어 버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는 운영자께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합니다. 가장 괜찮은 버전이라고 보는 것은 17.9.3 버전, 그리고 2023년 3월 15일 날 릴리즈된 소프트웨어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있는 버그나 혹은 보안 취약성 관련된 정보가 기존보다는 현저히 적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버튼을 눌러서 실질적으로 이 버전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의 기술적 문의를 바로 포털상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실제 그 여러 기능들 중에 일부에 속하고요. 실제 이러한 데모를 여러분들이 이 세션 마치신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 시스코 부스 가장 오른쪽에 가시면 이 어떤 포털이 돌아가는 내용들을 실제 데모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요약드리겠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화로 우리가 진입해 가면서 실제 이 IT의 어떤 복잡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운영 환경에 대한 고도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응으로 진행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이 방향성에 맞추어 IT 관리 간소화, 최적화, 그리고 미래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후 기술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전문가 기술 가이드, 그리고 분석과 자동화된 분석 기능과 인사이트, 그리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